자, 거란과 후진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진 게 있어요. 서로 대립만 한 게 아니라 한번 거래가 있습니다. 후진을 세운 사람이 석경당이라는 사람이고 후진의 초대 황제인데 이 사람이 자기 나라를 세우면서 거란의 군사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거란과 협상을 합니다. 딜을 해요. 거란의 연운 16주라고 하는 중국의 북쪽 땅을 넘겨주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연운 16주는 연주와 운주를 중심으로 하는 16개 주라는 뜻인데 연주가 지금의 베이징이에요. 운주는 지금의 다퉁, 대동입니다. 여기가 중국이 전통적으로 중국이라고 생각하는 장성의 남쪽이거든요. 이 지역을 거란이 차지했기 때문에 거란이 단순한 유목국가가 아닌 거예요. 흉노나 유연이나 이런 나라들은 장성 이남으로 안 내려왔기 때문에 중국 역사에서 다루지를 않지만 거란은 장성남 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연운 16주를 차지했기 때문에 중국사에서 다루게 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연운 16주가 거란의 차지가 됩니다. 자, 그러다가 후진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거란이 후진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자, 5대가 전부 지나간 다음에 송이 등장해서 남쪽의 19까지 전부 통합을 해서 제법 강력한 나라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란과 대결하기 시작해요. 연운 16주가 송과 거란 사이에 싸움거리가 됩니다. 송은 웬일인지 연운 16주를 회복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이건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송나라는 연운 16주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이걸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회복이 뭐죠? 원래 내 거였는데 차지한다면 회복이지만 이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역사의식에서 그 답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5대 왕국을 계승한 나라야. 따라서 5대 왕국들이 원래 갖고 있었던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는 게 마땅해. 그래서 회복이라고 하는 거고, 거란은 이거 후진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게 당연해. 자, 둘 다 일리가 있죠. 황희정승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둘 다 맞아 라고 밖에 할 수가 없는데, 이 싸움을 벌이면서 두 나라가 모두 주목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고려였어요. 자기들끼리 싸우지를 않고 고려를 자꾸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한 겁니다. 자, 서기 985년에 송나라가 연운 16주를 차지하겠다고 하면서 고려에 군대를 요청해요. 고려에서는 당연히 안 된다고 하죠. 왜 우리가 그 싸움에 끼어들어야 돼? 안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는 갑자기 거란이 고려에 사신을 보내와서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그러는 거예요. 화친을 요청해요. 이 의도는 뭐냐면 송에 군대를 보내지 말아라. 우리와 화친하자가 아니라 최소한 중립을 지켜라 라는 요구를 한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거란과 송이 고려를 둘러싸고 외교전을 벌였던 겁니다. 이러면서 갑자기 고려의 전략적인 가치가 송, 거란 모두에게 떠올랐던 거예요. 이거는 고려로서는 절대로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두 나라가 싸울 때 고려의 가장 좋은 일은 뭐냐면 우리를 잊어줘예요. 우리는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끼리 싸워. 이러고 싶은데 두 나라가 다 우리 편이 되어줘. 저쪽 편이 되지 마. 이러고 나섰으니 고려가 난처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고려는 이 두 나라 싸움에서 처음부터 중립을 딱 유지하지는 않았어요. 친오대, 친송, 반거란 쪽으로 흘러갔는데 거란이 계속 고려에 공을 들입니다. 태조 5년에 이런 사실이 있어요. 거란이 낙타와 모직물을 선물로 보내왔다. 고려는 그냥 받기만 하고 그냥 아무 답을 안 해요. 뭐 요즘 말로 하면 쌩깐 거죠. 우리 그냥 고마워 그냥 이러고 만 거예요. 그런데 고려와 거란 사이를 위험하게 만든 사건 하나가 벌어집니다. 바로 발해 멸망이에요.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키는데 이것이 왜 위험하게 만드냐면 거란과 고려가 국경을 접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부터 이제 고려가 반거란 정책을 펴고 있었는데 거란이 고려와 국경을 접하게 됐다. 고려로서는 위험 신호가 오게 된 거죠. 게다가 고려 안에는 친송 정책을 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의견이 높았단 말이에요. 아주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벌어집니다. 942년
거란이 아주 큰 선물을 보내옵니다. 거란이 고려에 보내온 선물 뭐였을까요? 낙타 50마리. 그러면서 친선하자. 아마 거란도 그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자가 아니라 송과 거란의 싸움에서 중립을 지켜달라는 정도의 요청을 했을 텐데, 태조 왕건이 낙타 50마리를 개경에 있는 만부교 다리에 묶어서 굶겨 죽이는 아주 대범한 행동을 합니다. 이거는 외교적으로 엄청난 결례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싸우면서도, 전쟁 중에도 적의 사신을 어떻게 하진 않잖아요. 선무를 굶겨 죽이고 사신 30명은 섬으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거란이 유목민이거든요. 유목민한테 섬으로 유배는 정말 죽으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물고기를 못 먹어요. 거기서 이거 어떻게 살으란 얘기입니까? 자, 이런 일까지 벌려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왕건이 세상을 떠나면서 후뇨 10조를 남기는데, 그 사조가 뭐냐면 거란은 금수와 같은 나라이다. 이렇게 못을 박아요. 후뇨 10조는 후대 왕들에게 꼭 지켜라라고 하는 태조의 유언인데, 여기에 거란은 금수의 나라다 이렇게 놓으면 그 다음 왕들이 절대로 거란과 어떻게 친선할 수가 없죠. 이렇게 대못을 받고 왕건이 세상을 떠납니다. 왕건이 반거란 정책을 펴면서 든 이유는 이겁니다. 거란은 발해를 배신하고 멸망시킨 무도한 나라이다. 이게 왕건의 이유인데, 이 이유는 누가 봐도 납득이 되질 않아요. 왜 발해를 멸망시키면 안 되는 거죠? 발해도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고 고려도 고구려의 후계자니까 발해와 고려가 형제 나라 같아서 그랬다? 이런 설명이 혹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거고 실제로는 그런 입증되지 않는 사실입니다. 왜냐? 발해가 멸망하기 전에 고려가 발해하고 친하게 지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발해 멸망시켰다고 무도한 나라라고 한다? 이거는 좀 트집 같죠? 그래서 그게 아니고 뭔가 실질적인 이유가 있었을 거야 해가지고 북진 정책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설명을 한 분이 계세요. 이런 훌륭한 설명을 한 분이 무려 조선 후기의 학자 성호 이익입니다. 실학자의 역사인식, 참 이거 참 뭐랄까 손색이 없어요. 요즘 내놔도 손색이 없는데, 그런데 이것도 지금 보면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려의 북진 정책을 우리가 늘 외우고 있지만 그 북진이 고구려의 고토를 회복할 정도의 북진? 이거는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고려가 그걸 위해서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고려가 건국되었을 때 북쪽 경계가 어디까지였냐면 대동강까지였어요. 아직 평양도 수복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태조 때 대동강 넘어서 평양 수복하고 청천강까지 올라갔거든요. 청천강까지 올라가면서 거란하고 부딪힐 일은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북진 정책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반거란 정책을 폈다? 이거는 너무 앞날을 예견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랬을까? 뭔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뭔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5대 왕조나 송으로부터 경제적인, 문화적인 수용, 뭔가를 갖고 와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싶어요. 우리 역사 속에서 고려 초라고 하는 이 시기는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우리 것으로 만드는데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시기고 가장 큰 결과를 낸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려의 중앙정치제도, 삼성육부, 이거 어디서 온 거죠? 맞아요. 당나라 제도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문산계, 무산계, 이 문무 관리들의 등급을 모두 18등급으로 나누어요. 종 9품부터 정 1품까지. 이거 어디서 온 거냐면 당나라 제도입니다. 과거제도 받아들이잖아요. 이것도 수나라 당나라 제도를 받아들인 거예요.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을 비롯한 고려 초기의 지배층은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번듯한 제도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송나라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서적들, 그 나라의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거란으로부터는 이런 걸 받아들일 게 없다고 판단했겠죠. 또 한 가지, 비단, 차, 특히
도자기 이런 것들은 송나라를 통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세우고 제도를 만들고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친송 정책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친송 반거란 정책에 대한 저의 답입니다. 아마 이게 맞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거란이 드디어 고려를 침략해오죠. 993년 거란의 제1차 침략이 시작됩니다. 거란은 송과 마음 편하게 전쟁하기 위해서 먼저 고려부터 정리하려고 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소손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호 80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80만 대군이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건데 실제로 얼마였는지는 몰라요. 80만까지는 안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란이 그렇게 인구가 많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아마 거란 인구 다 합쳐가지고 다 올인을 했어도 80만 어려울걸요. 자, 그런데 이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굉장히 특이한 고려 국왕의 행동이 있습니다. 자, 고려 국왕이 이 침략이 시작되었을 때 어떤 행동을 보였을까요? 고려 사람은 이래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특이한 행동이에요.